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 반도체 붕괴에 대만 침공 가속화되다. 미국의 역대급 초강수에 시진핑이 진짜 경악하는 이유.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올인하는 과정에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중국의 반도체 과잉 생산과 비효율적인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투자 계획은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낳고 결국 정교하지 않은 제품으로 출발하는 특정 유형의 반도체 분야에서 과잉 생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좆됐다. 중국의 기업정보 관련 회사인 치차차에 따르며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신규 등록된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은 15,700여 곳으로 작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한국의 삼성이나 대만의 TSMC가 3나노 반도체 양산을 준비하는 반면 이들 반도체 기업들은 14나노급 반도체 칩도 생산할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거 다 국가 돈으로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력도 문제이지만 특히 미세 공정이 필수 요소라고 불리는 극자에서 노광 장비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첩첩산 중에 빠졌는데요. 7월 1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네덜란드 정부가 바이든의 압력으로 자국 기업 ASML이 만든 첨단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 허가를 계속 보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SML이 생산하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실리콘 웨이퍼에 EUV를 이용해 5나노미터 이하의 극도로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반도체 생산 장비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ASML 매출의 17%를 차지할 만큼 큰 손이지만 중국이 사들인 장비는 모두 구식 모델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170조 원이라는 유례없이 많은 금액을 쏟아붓고도 반도체 산업 성장의 상징이던 칭화윤희가 최근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 만에 170조 버리기. 이에 화웨이는 뭐라도 해보겠다는 심산으로 자체 반도체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디플로맷은 화웨이와 SMIC 모두 미국의 원천 기술이 없는 반도체 제조 라인 구축에 힘쓰는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화웨이는 내년부터 후베이성 우한연구개발센터 내에 구축한 21만 제곱미터 규모 광통신 반도체 생산 설비를 단계적으로 가동합니다. 우한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건 코로나밖에 없지 않나요? 만에 하나 화웨이가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해서 수급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반도체는 양상 성공 여부보다 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화웨이가 갑자기 반도체 생산에 뛰어든다 해서 하루아침에 생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하기까지는 대략적인 시간도 예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에 미국과 함께 영국도 중국 반도체 업체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영국은 자국 최대 반도체 업체 유포드 웨이퍼 팹이 중국 자본에 인수되는 것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영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영국을 넘어 전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호기롭게 반도체 전장에 나섰다가 벼랑 끝까지 몰린 중국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를 먹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아시아타임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 이유는 반도체일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는 반도체 기술이 없으면 중국 경제를 이끄는 IT 산업 전체가 죽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중국이 칩 제조 장비를 얻기 위해 대만을 침공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에 본사를 둔 새로운 미국 안보를 위한 싱크탱크 센터의 선임 연구원인 마틴 러셀은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장악함으로써 중국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이는 전세계 석유를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도 지난 며칠 동안 중국이 대만 근처에서 제트 전투기와 장거리 폭격기를 날렸다고 보도하면서 전세계 반도체 50%가 대만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에 이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이 최첨단 파운드리를 장악할 수 있다면 중국군이 나머지 세계를 상대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TSMC가 중국 군대를 위한 첨단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가 중국에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7개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대만 반도체 강탈 계획을 대만도 모를 리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반도체 기술 유출 보호를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요. 첨단 기술의 중국 유출을 막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유15 등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핵심 기술 보호 등을 위한 양안 교류에 관한 근거 법령인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의 조례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방외교, 과학기술, 안보 관련자와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개인 및 단체, 정부기관의 지원 등을 받는 핵심
최신 기술 관련 종사자 및 단체, 정부의 위탁 및 지원이 끝났거나 이직 후 3년 미만인 자의 중국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심사위원회에 심사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중국을 방문하면 최고 1천만 대만 달러, 약 4억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중국 반도체 업계는 북부 신주 과학단지, 연구개발 인력 등의 스카우트에 나서는 등 대만 첨단 산업의 기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대한 연봉을 제시하면서 세계 각국의 반도체 인력들을 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계는 지금 중국의 만행들에 질려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또한 기술진의 중국 반도체 회사 이직은 매국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삼성과 같은 인류 기업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제는 쫓아갈 수조차 없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대만 침공은 중국이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지가 되겠죠. 이에 최근 미국이 공개한 한 사진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해외 외신들도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야욕을 꺾어버릴 초강수를 두었다고 평가하였는데요. 바로 미국의 한 비행기가 대만 공항에 착륙한 사진입니다. 항공관제 시스템에 나타난 ADS-B 정보에 따르면 이 기체는 미국과 유럽에서 단거리 노선용 여객기로 많이 사용되는 도르니에 382 기종입니다. 이 비행기가 대만에 도착한 직후 대만 외교국방위원회 소속 왕딩위 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아침 날아온 미국 특수작전기인 C-146A가 타이베이 숭산공항에 착륙했다가 10여 분 만에 다시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즉각 발끈했습니다. 얘네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로만 짓거리는 거. 이날 오후 중국 국방부 우친 대변인은 급히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은 불장난을 멈추고 즉각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라면서 대만 독립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음으로써 대만 해협의 위기와 긴장을 가중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또 외부의 항공기가 우리 영공에 들어온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차후 이 비행기가 다시 대만에 들어오면 격추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군 수송기가 대만에 착륙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딱히 격추한다고까지 으름장을 놓을 정도로 발끈할 일도 아닙니다. 지난달 6일 미 상원 의원들을 태운 C-17A 수송기가 대만에 착륙했을 때도 중국은 이렇게까지 발끈하진 않았었습니다. 즉, 이 비행기에 중국이 두려워하는 무언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날 대만 숭산공항에 내린 C-146A는 울프 하운드라는 별명을 가진 특수작전기로 22인승 여객기로 널리 보급된 도르니에 328 기종을 개조해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524 특수장점 비행대에서 운용 중인 기체입니다. 군사 비행기지만 운송용으로 특별한 무장이나 기능이 달린 것은 아닙니다. 즉, 중국이 경기를 일으키면서 발끈했던 이유는 비행기 자체가 아닌 비행기에 타고 있던 탑승객들의 정체에 발작 버튼이 눌렸던 것입니다. 오신트 정보원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착륙 직후 공항 터미널을 그대로 통과해 대만교통부 소유의 민간항공국 엔지니어링 사무소 경납고 앞에 멈춘 직후 검은색 밴 2대가 기체 앞에 정차했고 C-146A에서 내린 여러 명의 사복 요원들은 곧바로 밴에 올라 순식간에 공항을 빠져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미국 특수부대의 요원들이었던 것이죠. 미국은 이 항공기를 특수요원들을 비밀리에 해외에 투입할 때 사용해왔는데 이 기종이 미국 중앙정보국의 특수요원 수송기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지난 2015년 리비아에서였습니다. C-146A의 주요 승객은 티어 1로 분류되는 육군의 델타포스, 해군의 대북그룹, CIA의 특수활동부 산하 특수작전 그룹입니다. 이 조직들의 공통된 임무는 블랙옵스로 국제법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작전들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여기에는 정보 수집이나 분란 조장, 암살, 사보타주 등 온갖 선을 넘는 임무들이 포함됩니다. 시진핑이 두려워할 만하죠. 이들의 활동이 눈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끼칠 파괴력이 더욱 강력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들이 대만 정부의 협조를 받아 대만에 들어왔다는 것은 대만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6월 미 육군 제1특전단 그린베레가 대만에 들어와 밸런스 템포로 명명된 합동특수전 훈련을 실시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미 해병대 특수부대인 마린 레이더스가 대만 해군 특수부대에 4주 일정의 고강도 특수전 전술을 전수해 준 적도 있으나 블랙옵스 공작 임무 전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러한 공작 능력은 대만의 군함 몇 척, 전투기 몇 대를 더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략적 억지력을 가져다줍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지난 수십 년간 막아낸 전쟁과 테러는 알려진 것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중동 각국 정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보다 모사드에 의해 언제 어디서 목숨을 위협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더욱 큽니다. 지들 목숨만 소중히 여기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들이 경기를 일으킬 만하죠. 그런데 여기에 미국은 이런 비밀스러운 특수조직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만에 보내며 중국에 대대적인 경고를 하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대놓고 엿먹으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동선 노출을 우려해 일반 공항이
아닌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사건은 이러한 원칙들을 모두 무시하고 마치 의도적인 노출을 원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시진핑을 향한 경고인 셈이죠. 지금처럼 자꾸 선을 넘게 되면 어느 날 자금성에서 네 목이 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15년간 중국 무역으로 돈을 잃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신을 특별히 사자성어로 드러냈습니다. 습근평이 시벌로마 하고픈 거 하지 마라. 다시 말해 족가시오. 좌로 인정 우로 인정. 좀 심했다 할지라도 내가 알게. 뭐야 시발 존만한 새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